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감사 일기가 노후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기를 준비할 때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정신적, 심리적 건강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감사함이라는 강력한 정서가 있습니다. 감사의 심리학적 효과. 감사함은 단순한 예절이나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깊은 심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감사함을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우리의 뇌 구조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감사함이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감정 조절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뇌의 영역의 활성화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 일기와 노후 생활의 연관성. 그렇다면 왜 특별히 감사 일기가 노후 생활에 중요할까요? 노년기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직업에서의 은퇴, 자녀들의 독립, 건강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축소 등 다양한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는 상실감, 무력감, 심지어 우울증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52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며 이는 신체 건강 악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같은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꾸준히 작성한 노인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7% 낮았고 주관적 행복감은 32%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감사 일기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서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전환하도록 도와줍니다. 노년기에는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한이나 후회에 빠지기 쉽지만 감사 일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함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감사 일기가 가져오는 신체적 변화. 감사 일기의 효과는 심리적인 영역을 넘어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10년 동안 감사 일기를 꾸준히 작성한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 18% 감소, 면역 체계 기능 향상, 감기와 같은 일반 질병 회복 속도 35% 향상, 수면의 질 개선, 평균 수면 시간 증가와 깊은 수면, 단계 비율 증가, 만성 통증 호소 감소, 특히 관절염과 같은 노인성 질환.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감사함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신체적 개선도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와 사회적 관계의 강화. 노년기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이동성 감소, 지인들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 일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의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는 데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감사함이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친절함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감사 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회상하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잊혀졌던 관계가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과거의 소중한 인연을 되찾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장수마을로 알려진 오키나와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함을 표현하는 문화적 습관이 이들의 강한 사회적 유대와 높은 삶의 만족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이체레이라는 전통적인 감사의식을 통해 매일 감사함을 표현하며 이것이
지역사회의 강한 결속력과 높은 행복지수의 비결로 여겨집니다. 감사일기의 실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감사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특히 노년기에 적합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좋은 책 한 권 등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라고 막연하게 적기보다는 오늘 공원 벤치에 앉아 느낀 봄바람의 따스함에 감사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감사의 대상을 다양화하세요. 사람, 사물, 경험, 기회, 심지어 도전이나 어려움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통증이 어제보다 덜해서 감사하다, 또는 이 질병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와 같은 관점의 전환을 시도해 보세요. 넷째, 감사 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배우자, 자녀, 손주 또는 친구들과 함께 각자의 감사한 순간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집단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손주들에게 감사함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세대 간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이게 만들어 보세요. 글로 적는 것이 어렵다면 음성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분들은 감사 항아리를 만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작은 종이에 적어 모으고 연말이나 특별한 날에 그것들을 다시 읽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노년기 감사 일기의 실제 사례, 이론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감사 일기를 통해 노년의 삶이 변화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78세의 김영수 씨는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었고 그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감사 일기를 시작한 후 그는 점차 주변의 작은 기쁨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책하며 만나는 이웃들, 아파트 화단의 꽃들, 손주들의 전화 등의 감사함을 느끼고 기록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우울증 증상은 현저히 감소했고 지역 노인센터의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감사 일기에서 발견한 정원 가꾸기에 대한 감사함은 새로운 취미로 발전하여 이제는 지역사회 정원 가꾸기 모임의 활발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의 임미경 씨는 만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증 관리의 일환으로 감사 일기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통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통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손녀의 피아노 연주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일기를 쓰면서 그녀는 통증보다 삶의 기쁨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점차 실제 통증 감소로 이어졌고 진통제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일기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간호사 호출 빈도가 22% 감소했으며 가족 방문 시간은 평균 35분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원 직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전반적인 요양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감사 일기와 인지, 기능의 관계. 노년기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은 많은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감사 일기가 이러한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의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매일 감사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조군으로 설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감사 일기를 작성한 그룹은 작업 기억력, 언어 능력, 집행 기능과 같은 인지 영역에서 대조군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첫째, 감사 일기는 매일의 경험을 회상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기억력 훈련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함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해마와 같은 기억 관련,
매 영역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함은 뇌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감사 일기가 단순한 일기 쓰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와 감사함에 초점을 맞춘 일기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인지 기능 유지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감사함이라는 긍정적 정서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감사 일기와 노년기, 정체성 재정립. 노년기는 많은 변화와 함께 자아,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업적 정체성의 상실,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감사 일기는 이러한 정체성 재정립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 가치 있는 관계들,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기여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과정은 보다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일기에서 참가자들은 각 생의 단계에서 받은 축복과 기회,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 얻은 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6개월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목적의식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노년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생애 감사 일기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감사 일기가 단순히 현재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전체 생애를 의미 있게 재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회한이나 후회의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감사일기와 세대 간 유산. 감사일기는 개인적인 심리적, 신체적 이점을 넘어 세대 간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감사일기는 후손들에게 소중한 지혜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감사일기를 읽은 손주들이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물질적 가치보다 관계와 경험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일기는 가족사와 개인적 이야기를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중요한 생애 사건, 그리고 가족 전통에 대한 감사함을 기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가족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접근법은 세대 간 감사 일기입니다. 이는 조부모, 부모, 자녀가 동일한 일기장에 번갈아가며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연결감을 깊게 하며 서로 다른 세대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사 일기와 영성의 발달. 노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찰과 성장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감사 일기는 이러한 영적 발달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나 영성 전통과 관계없이 감사함은 대부분의 영적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됩니다. 감사 일기를 통해 일상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영적 인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현재 순간의 소중함과 삶 자체에 대한 경외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는 이러한 깨달음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표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테네시 대학의 종교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감사 일기 작성 후 초월적 경험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감, 현재 순간의 충만함, 그리고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노년기의 영적 성장은 자신의 삶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 일기는 이러한 의미 찾기 과정에서 일상의 경험들을 더 깊고 풍요롭게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감사 일기와 임종 준비.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꺼려지지만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직면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감사 일기는 이러한 삶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데에도 놀라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와 의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생애를 통해 감사함을 표현해온 환자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더 평화롭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감사함이 삶에 대한 완성감과 충만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감사일기는 또한 생애 검토 라이프 리뷰라는 중요한 심리적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고 화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건강한 임종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접근법은 감사 편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과정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편지는 남겨진 이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며 작성자에게는 관계의 완성과 마무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스위스의 한 호스피스에서는 환자들에게 감사 의식을 장려합니다. 이는 매일 저녁 그날의 감사한 순간들을 돌아보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간병인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환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현재 순간에 더 충실하게 머물도록 돕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감사일기 시작하기 실용적인 팁. 이제 우리는 감사일기가 노년기에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과 공간 정하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노인들이 저녁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며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아침에 전날을 돌아보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노트 준비하기. 감사일기만을 위한 특별한 노트나 일기장을 준비하세요. 이것이 의례적인 느낌을 더하고 감사함을 기록하는 것에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손글씨가 어려운 경우 태블릿이나 컴퓨터 또는 음성 녹음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하기. 오늘 나는 애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라는 간단한 형식으로 시작해보세요. 매일 35가지 항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영역 포함하기. 개인적 경험, 관계, 자연, 과거의 추억, 신체적 감각, 정신적 통찰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감사함을 인식하면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감사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단순히 가족에게 감사하다라고 쓰는 것보다 오늘 아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줬을 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감사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감사함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감사 프롬프트 활용하기. 때로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것은?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했던 순간은? 같은 프롬프트를 활용하세요. 정기적인 검토 시간 갖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동안 작성한 감사 일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어떤 패턴의 감사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기. 건강 문제, 상실 또는 기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통증이 있었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다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하는 연습은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유하기. 감사함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주간 가족 모임에서 각자의 감사한 순간을 나누거나 손주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오늘의 감사함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내심 갖기. 모든 습관이 그렇듯 감사 일기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 효과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감사 일기와 기억력 향상.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기억력 감퇴입니다. 감사 일기는 이러한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기록하는 과정은 기억력 훈련의 한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감사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기억력을 자연스럽게 훈련시킵니다. 특히 감사했던 순간의 세부 사항,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기억해내는 과정은 뇌에 적극적인 자극을 줍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6개월간 감사 일기를 작성한 후 일화적 기억력 특정 사건이나 경험에 관한 기억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감사함이라는 긍정적 정서와 회상 훈련의 결합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감사 일기는
주의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감사할 만한 순간들을 찾기 위해 일상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감사 일기 방법으로는 감사 지도 그리기가 있습니다. 하루의 여정을 지도처럼 시각화하며 각 장소나 순간에서 느낀 감사함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공간적 인지와 일화적 기억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와 재정적 만족감. 노년기에는 소득의 감소와 함께 재정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감사 일기는 이러한 재정적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함을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더 만족하고 충분함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비교나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감사 일기를 통해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 경험, 건강과 같은 비물질적 가치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은 재정적 상황과 관계없이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은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6개월간 작성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재정적 만족도가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재정 상태의 변화 없이도 주관적인 만족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 일기에 재정적 측면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는 매주 한 번 오늘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이라는 주제로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풍요로움, 친구와의 대화, 일몰의 아름다움, 손주의 웃음소리 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와 수면의 질.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의 변화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는 이러한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수면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5분간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은 수면, 잠복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평균급은 단축되었고 총 수면 시간은 약 30분 증가했습니다. 또한 야간 각성 횟수도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감사함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평화로운 정서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